자,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첫 시간인데, 우리 반갑고요. 자, 우리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단 얘기를 좀 하고, 오늘은 첫 시간이고 되게 첫 단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단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업을 진행해도 시간이 좀 많이 남을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에 그냥 과제 풀면서 질문을 좀 받을 거고요. 일단 수업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 첫 시간이라서. 뭐 크게 수업 외적인 부분도 좀 말을 좀 많이 할 것 같아. 원래 그 정석으로 진행을 했으면 참 좋겠지만, 선생님은 정석을 꼭 신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석으로 진행을 제대로 여러 번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나중에 큰 차이가 좀 벌어지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정석으로 수업을 진행할까 하다가 우리가 9회차의 수업을 정석으로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좀 빡셀 것 같아가지고 좀 벅찰 것 같아서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그래서 정석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집인 바이블로 수업은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바이블은 따로 하실 필요 없고요. 프린트로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요 프린트 요것은 진도용 프린트고, 진도용 프린트는 매번 수업 때 일단 줄 건데, 이거는 바이블에 있는 연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일단 수업은 진행을 할 거고요. 대신에 과제는 정석, 실력 정석으로 갈 거예요. 근데 실력 정석은 그 정석에다가 문제를 풀기에는 되게 공간이 당연히 부족하고, 이거를 연습장에다가 풀기에도 나이가 볼 때 좀 적합하진 않다고 보거든. 그래서 따로 워크북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북에 직접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채점까지 직접 해 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워크북과 그 다음에 그 채점지는 같이 제시를 해줬고, 그리고 매번 수업이 진행되면 테스트가 진행될 텐데, 해당 테스트 역시 테스트지를 따로 이제 부교재로 테스트지와 그 해설서까지 같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는 그냥 그 4권은 그냥 갖고 다니시면 되고요. 4권 이외 나머지는 이거는 그냥 뭐 매번 수업할 때마다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학습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간단한 우리 상황들, 간단한 테스트 뭐 이런 거 하나 진행을 좀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딱 10초를 잴 거예요. 딱 10초를 잴 건데, 그냥 여기 빈 공간에다 그냥 적으면 되거든요. 빈 공간에다가 내가 10초를 잴 건데 숫자를 적는 거야. 그냥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그냥 숫자를 그냥 무조건 빠르게 그냥 적는 거예요. 숫자만. 이해되죠? 딱 10초 동안에 숫자를 최대한 빠르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 준비하고 시작. 그만. 자, 숫자 20 이상 쓰신 분. 이상이죠? 20 이상. 20 숫자를 18 숫자를 23.5. 네. 자, 똑같은 시간을 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숫자를 25까지 쓰는 거야. 그러니까 손가락이 부러진 한이 있어도 25까지 쓰는 거고, 대신에 다 쓴 사람들은 뭐 잠깐 동안에 잠을 자든, 뭐 잠깐 동안에 뭐 화장실을 갔다 오든 남은 시간은 활용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10초 동안에 25까지를 쓰는 거야. 자, 준비하고 시작. 그만. 25까지 쓴 사람. 22. 22. 20. 아까 실수 안 했어. 4. 24. 25. 네. 자, 이 두 개의 차이가,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그냥 뭐 내가 너희들 숫자를 뭐 얼마나 빨리 쓰는지 나리 관심이 없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뭐 많이 썼다고 해가지고 얘는 뭐 능력치가 뛰어나다 이게 아니고 둘의 차이는 이거예요. 앞에 거는 첫 번째는 그냥 열심히 해라야. 많이 써라. 열심히 해라. 우리 보통 부모님께 많이 들은 말 있잖아. 너 열심히 공부해라. 응? 여기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서 스마트폰 보지 말고 좀 공부 좀 해라. 좀 열심히 좀 하자. 말 그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라야. 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게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고. 그쵸? 다들 첫 번째보다 두 번째를 더 많이 썼어. 뭐 숫자를 뭐 이 정도 많이 썼다라고 했다면 사실 그게 두 개를 더 쓴 게 숫자로 한 네 개예요. 10의 단위니까 뭐 21, 22, 21, 22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정도의 어떤 부분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평균 10초 동안에 한 30% 정도의 더 효율성을 보이거든. 보통 학생들이. 그러면 겨우 10초 동안에 30%의 향상인데 뭐 잘 생각해봐. 이게 10초가 아니라 1시간, 하루, 한 달,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는 거거든. 특히 지금 시점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의 그 학습적인 부분에서 공부를 거의 손을 놓는 아이들 되게 많다고. 그거랑 또는 하긴 하는데 딱 자기 할 거만 하는 아이들. 분명히 학교에서도 어떤 학습을 하지만 뭐 학교도 안 가는 날도 있잖아. 학교 안 갈 때는 또 대부분 집에서 논다고. 집에서 온라인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온라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아. 그러니까 뭔가 과거보다 더 학습할 시간은 늘어났거든. 그 기회는 늘어났는데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잘 활용하는 아이들 극소수다 이거죠.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아이들과 이거를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차이가 극명하다는 거야.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어쨌든 있다는 거는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일단 갖고 온 건 맞아. 그 의지가 너희들의 의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의지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부모님이 너희들을 억지로 이 자리에 앉혀놨든 너희들 스스로 이 자리에 왔든 간에 어쨌든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 처음의 마음가짐은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거와 나는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게 분명히 그 차이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선생님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지금 우리가 어차피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고 이 자리에 온 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하자라는 거지. 근데 그 목표라고 하는 게 최소한 진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100%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실력 정석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한 바퀴를 다 과제로 같이 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도 다 해결을 하겠다. 그냥 억지로 숙제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틀린 문제들 있잖아요. 또는 잘 모르는 애매한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고 해서 완벽히 얘를 끝내고 최소한 얘를 끝내놓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내가 또 다른 거 뭔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딱 9번의 수업 동안에 수학 3 정석 기준이에요. 수학 3 부등식까지를 한 바퀴 진도를 나갈 텐데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냥 숙제는 그냥 하고 이 정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스스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를 풀어도 다 풀 수 있게끔 만들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어. 특히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할 때 아마 클리닉 시간이 조금 많이 확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좀 소수 정의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은 클리닉 시간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놓을 거거든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최대한 자기가 모르는 것들 계속 질문하시고 아마
과제하면 질문 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계속 질문하시고 완벽히 자기 거좀 만들려는 그런 좀 의지를 갖고 목표를 갖고 공부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바이블 진도를 나갈 건데 혹시 나는 수학상을 지금 아예 처음 본다 혹시 있어요? 손? 네. 없죠? 나는 수학상을 그래도 한 번은 다 봤다. 손? 네. 자, 기초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일단 뭐 건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진도교재를 보면 그 진도교재에 막 이론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론들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이론적인 부분에서 완벽히 까먹으신 분이 있다면 재복습하면서 이론들 정독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제에 집중하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이론 설명을 하는 식으로 진도를 나갈게요. 그리고요, 문항번호는 그 숫자 위에 써 있는 번호로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뭐 1번, 2번, 3번, 4번 쭉 써 있죠. 그죠? 그 번호로 일단은 코드를 얘기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도를 나갈 건데요. 번호는 7번부터 진행을 해보자. 7번부터. 자, 7번에서 다항식을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첫 번째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문제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를 이거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다. 얘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우리가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이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근데 문제의 구조를 잘 뜯어보면 주어진 이 식을 fx라고 한다면 그 fx를 gx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 이 문제는 이거 구조인 거죠. 근데 이 gx가 뭐냐? gx가 2차식이다. fx를 2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거든요. 자, 이 문제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거는 그 중에 딱 한 놈만 배우겠지만 실제 주어진 식을 2차식으로 나누는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 유형은 세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요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인 경우 a 곱하기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인 경우 이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그 2차식이 완전 제곱꼴인 거 a 곱하기 x-알파의 제곱 완전 제곱꼴인 형태. 세 번째는 주어진 2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인 경우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 그 중에서 오늘 하는 거는 요 세 번째 거만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거 이런 놈이면 이 나머지는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인 nx 더하기 n의 꼴이겠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유형이면 나머지 어떻게 구하죠? x의 알파랑 그쵸? x의 알파 넣고 x의 베타 넣으면서 연립해서 풀죠. m과 n을 구하려면 식이 두 개 필요하거든. 인수분해가 되면 그때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완전 제곱꼴이면 어떻게 풀죠? 얘가 x 빼기 알파 제곱꼴이야. 얘를 얘 형태로 나누는 거야. 그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렇죠. 연조립제법을 쓰거나 아니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풀 수 있어. 기본적으로 연조립제법 알파로 두 번 나눠서 조립법 쓰면 된다는데 그런데 오늘 배우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으로 나누었다. 나머지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한다면 얘를 푸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직접 나누는 거예요. 직접 나누는 거죠. 직접 나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그런데 직접 나누려면 최소한 요 fx가 차수가 크지는 않아야 돼. 만약에 이 fx가 3차식이면 3차를 2차로 나누는 건 별로 어렵지 않거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요 fx가 차수가 뭐 10차식일 수도 있어. 10차식을 2차식으로 직접 나누는 건 무리거든. 그러면 얘를 푸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 두 번째 방법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꼴 0인 상황을 대입하는 거예요. 상황을 대입하는 거다. 나머지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이 식은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거든.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결국 x에다가 어떤 식을 대입해도 얘랑 얘는 같은 식이란 얘기인데 우리가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그래서 인수분해가 될 때 나머지를 구하려면 x에 알파, x에 베타를 대입하니까 수치대입법으로부터 mn을 구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뭐야? 얘가 0이 되는. 왜? 얘가 0이 되면 결국 이 값은 이 값과 똑같아지는. 따라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거든. 0이 되는 상황을 대입해서 볼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우리는 오늘 요 세 번째의 요 상황에 대해서만 다룬다고 했고요. 다음에 항등식 배울 때 나머지에 대한 문제 풀 때 1번과 2번 꼴은 추후에 배우게 될 과정입니다. 자,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얘를 얘로 나누겠대요. 봤더니 어떤 형태야?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직접 나누자.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를 직접 나누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1로.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2x를 곱해야지만 얘 형태랑 똑같아지니까 여기는 2x 세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줄 맞췄을 때야. 동면끼리. 두 개를 서로 빼주면 x제곱 더하기 x예요. 그럼 다시 한번 얘를 얘로 나누려면 1이 필요하다. 여기는 x제곱 더하기 1이고 다시 두 개를 빼면 x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뭐야? 주어진 얘를 얘로 나눠버리면 몫이 2x 더하기 1인 거고 그때의 나머지가 x-1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네요. 그러면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것도 그냥 풀어주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두 번째 거 계속 똑같이 풀어주면 되는데 그럼 한번 두 번째 문제를 지우고 그럼 두 번째 문제를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이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을 얘를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눴대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또 다른 방법 뭐다? 나머지는 이 값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상황을 대입해도 된다 라고 있었죠? 그럼 얘가 0이라는 얘기는 결국 x제곱 대신에 얘가 0이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x세제곱은요? 근데 x 곱한 거야. x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고 그런데 x제곱이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얘는 2x-1이죠. 어차피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2차로 나눴으니까 얘가 0이 되는 상황에서의 1차 이하로 만든 게 나머지거든. 그러니까
얘가 0이란 얘기는 x제곱 대신에 얘를 넣고 세제곱 대신에 얘를 넣는 상황과 똑같으니까 걔를 이 값에다가 집어넣어주면 x세제곱 대신에는 2x-1 그리고 더하기 3 곱하기 x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1 해주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더하기 3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그 나머지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인 거죠. 물론 몫을 구하려면 직접 놔두는 게 좋겠지만 나머지만을 구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한번 두 가지 방향을 제시를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넘어가서 9번으로 들어갈게요. 9번. 일단 문제 자체를 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에 그거의 제곱을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어떤 전개식에서 개수를 구하는 방법들 굉장히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정항의 개수를 구하는 거, 전개했을 때 특정한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그 방법은 전개식을 생각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얘기는 이 전체를 전개한다가 아니라 그냥 전개했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전개식을 생각을 해볼게요. 주어진 식을 제곱했다는 것은 걔는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곱하기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얘가랑 같은 거고 그럼 이걸 전개해주면 최고차는 x의 4제곱으로 시작할 텐데 우린 그 중에서 뭐만 구하는 거다? x제곱의 개수만 구하겠다니까 그러면 이놈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x제곱이 나오려면 얘랑 곱하면 x제곱이 나오죠. 또는 얘랑 곱해도 x제곱이 나오죠. 또는 요 두 개를 곱해도 x제곱이 나오죠. 그러니까 따라서 x제곱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거 두 개를 연산한 3이 되거나 또는 1대는 더한다. 또는이니까 두 개를 연산한 거 4 또는 두 개를 연산한 것 3 그러니까 개수는 10이 되겠네요. 전체를 전개하는 게 아니라 전개식을 생각해서 푸는 건데 지금 하는 문제들은 기본 문제들입니다. 지금 기본을 푸는 거니까 되게 쉽고요. 뒤에 가면은 약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좀 나와요. 자, 계속 가볼게요. 계속. 번호를 타이틀로 얘기할게요. 1-4번. 이렇게 얘기할게요. 1-4번. 자,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똑같은 유형. 2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a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해봤더니 x제곱 개수가 마이너스 5였다. 그러면 상수항의 개수가 얼마냐? 자, 마찬가지로 x제곱이 나오려면 요 2x는 ax랑 곱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1은 x제곱이랑 곱하는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개식을 생각한다면 이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연산한 2a 또는 두 개를 연산한 마이너스 1인 거고요. 그럼 a는 마이너스 2네요. 그럼 그럴 때 이 상수항은 당연히 상수끼리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상수항은 상수끼리 곱한 거니까 a다. a는 마이너스 2구나. 마이너스 2네요. 그쵸? 야, 우리를 참
아주 쉬운 문제가 네, 나왔네요. 그 이제 뒤에 보다 보면 곱셈 공식 그리고 그 곱셈 공식의 활용 요 이론들은 꼭 채워 보셔야 됩니다. 복습하면서 꼭 채워 보셔야 되고요. 문제로 바로 들어갈 건데 1-5번 문제로 가볼게요. 1-5번. 자,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이 있대요. 이러한 직각삼각형. 꼭지점이 A, B, C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각 꼭지점과 마주보는 대변을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라고 일단 쓴다면 이건 직각삼각형이다. 그래서 피타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되는 게 맞고요. 자, 조건 가에 의하면 BC의 길이랑 BC의 길이 A죠? 그거랑 CA의 길이 B, A랑 B랑 더했더니만 그 값이 C 더하기 2란 겁니다. 조건 나에 의하면 넓이가 6이다. 넓이 2분의 1 AB가 6이다. 우린 그럴 때 BC의 세제곱 더하기 CA의 세제곱이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요, 우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식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대칭형 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칭형 꼴이다. 대칭형 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칭꼴이라고 대칭꼴. 대칭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문자를 바꿔도 식이 변하지 않는 식을 대칭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랑 B에 대해서 A라는 문자랑 B라는 문자를 서로 바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A 대신에 B를 쓰고 B 대신에 A를 쓰는 거지. A랑 B의 문자를 서로 바꿔도 식이 변하지 않잖아. 우린 그런 것을 대칭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대칭꼴 문제는 문자가 두 개일 때는 문자가 두 개인 대칭꼴은 A 더하기 B의 값과 A 곱하기 B의 이 값만 구하면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다가 돼버려요. 문제를 풀 때 대칭꼴인 걸 알아냈으면 A를 구하고 B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A 더하기 B와 A 곱하기 B를 구하겠다는 거지. 즉 이 식을 구하기 위해서 A를 구하고 B를 구해서 얘를 구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놈은 A 플러스 B와 A 곱하기 B로부터 얻어내는 거야. 그러면 식 자체를 보면 일단 이 식에서 A 곱하기 B가 12인 걸 구했네요. 얘는 구했죠. 이제 이 식과 이 식으로부터 두 식으로부터 C를 없애기 위해서 C 대신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결국 이 식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의 제곱인데 그 C가 A 더하기 B 마이너스 2의 제곱인 거다. 전개해주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전개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4 플러스 2 곱하기 곱한 거 AB 곱한 거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자, 이렇게 되고요. 이거 빠르게 풀 수 있죠. A제곱 B제곱 지워지고 그 다음에 AB 대신에 12를 집어넣어주면 뭐를 구할 수 있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면 그 구한 그 값이 7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끝났다. 얘가 10이고 얘가 7이면 우리는 세제곱의 합에 대한 곱셈 공식 또는 그 곱셈 공식의 변형은 즉 얘를 어떻게 하자? 두 개로 나타내자. 그럼 얘를 그 두 식으로 나타내주면 얘는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이거죠, 그쵸? 집어넣어서 풀어주면 원하는 정답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91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되게 쉽죠? 되게 쉬운데 나는 지금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린 이 식을 봤을 때 뭐를 생각해야 돼? 주어진 식은 대칭꼴이다. 대칭꼴은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만 알면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접근하는 게 정말 어려운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도입부가 됩니다. 1-6번 1-6번 그러니까 뭔가를 전개할 때 또는 인수분해를 할 때 값을 구할 때 복잡한 형태가 나오면 뭔가 공통 부분이 있다면 그 공통 부분을 치환해서 문제를 풀기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런 게 있거든. 괄호 곱하기 괄호 곱하기 괄호 곱하기 괄호에 이러한 꼴에 대한 전개 또는 인수분해 또는 값을 구하는 문제는 얘는 기본적으로 두 개씩 묶어서 치환하는 문제인데 근데 이러한 꼴이라고 한다면 사실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플러스 A 또는 K라고 할까요? K 아무튼 이러한 상수가 뒤에 있는 이 형태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어. 그러니까 괄호끼리 곱하는 유형은 이 세 가지 꼴이 있거든. 근데 이 중에서 첫 번째랑 두 번째 거는 풀이법이 똑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달라요. 자, 첫 번째랑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푸냐면 두 개씩 묶는데 누구랑 누구를 묶어준다요?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어주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이거 어떻게 푼다?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두 개씩 짝지어서 묶어서 보통 치환하면 된다요. 그러면 얘는 뭘까? 이게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었으면 뒤에 kx 제곱이 있으면 얘는 상수항의 곱이 같은 것. 상수항의 곱이 같은 것끼리 묶어서 치환해주면 돼요. 근데 세 번째 건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그냥 단순히 괄호가 있으면 합이 같은 것끼리 묶었지 이렇게만 생각해버리면 세 번째 게 나올 때 틀리거든. 그래서 주어진 형태는 이러한 세 가지 형태가 있구나. 각각 조금 구분해서 일단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첫 번째 요 형태만 지금 제시가 된 거예요. 1-6번 문제고요. 그러면 1-6번 문제에서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똑같은 문제죠. 그렇죠? 그냥 괄호가 있는 문제였어. 봤더니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3. 이거니까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겠다. 그럼 당연히 이 두 개를 묶어주고 요 두 개를 묶어주면 상수항의 합이 빵, 합이 빵 같아지니까 되겠네. 그죠? 그럼 이렇게 해주면 요 두 개를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 다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고요. 이 정도는 굳이 치환하지 않아도 그냥 계산 가능하네요. x4제곱 마이너스 10x제곱 플러스 9입니다. 그냥 바로 정답 쓸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도록 묶어주면 결국 마3은 뒤에 있는 x 더하기 9랑 묶어주면 그쵸? 합이 서로 같아지는 형태가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뭐 치원에서 풀든 뭐하든 계산해주면 됩니다. (7번) 다시 한번 7번에다가 1-7번에다가 다시 한번 대칭형이라고는 적어놓으세요. 대칭형. 그러니까 주어진 문자 x랑 y라는 그 문자에 대한 그 형태만 보면은 뭐 구하고자 하는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뭐 이런 거 다 뭐야? 대칭형이잖아. 그럼 주어진 7번 문제도 대칭꼴이다. 대칭형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뭐를 구하는 게 스타트인 거야? x 더하기 y의 값과 x 곱하기 y의 값을 먼저 구하고 문제를 푸는 게 포인트인 거죠. 여기에서 또 x가 2 더하기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y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해서 이 x랑 y를 각각의 주어진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x 제곱하고 y를 제곱해서 푸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얘는 뭐야? 대칭형이니까 차라리 대입하기보다는 얘를 구해서 이거로부터 문제를 푸는 게 출제자의 의도인 거라고요. x 플러스 y 사네요. x랑 y랑 곱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4 빼기 3 1이네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집어넣어주면 정답 14 나오고요.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역시 기본적인 곱셈 공식의 변형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 역시 그 값들을 집어넣어주면 52가 나옵니다. 세 번째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를 보라. 역시 대칭형이니까 일단 우리는 이 형태를 이용해서 구하려면 분모 다르면 통분 그럼 분모는 xy 분의 분자는 통분해지면 y제곱 플러스 x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에요. 됐죠? 이게 14였고 얘가 1이니까 1분의 14 14가 되네요. 자, 우리 문제 풀 때 선생님 저는 그냥 x랑 y가 주어져 있으니까 x랑 y 얘를 그냥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푸는 연습을 하는 애들은 제대로 모르고 푸는 거야. 목표는 훨씬 더 높이 잡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은. 자,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어. 걔를 A라는 방법이라고 할게요. 그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어. B라는 방법이라고 할게.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어. 걔를 C라는 방법이라고 할게. 일단 풀이식이 굉장히 길면 얘는 좋은 풀이식은 아니야. 그쵸? 그러면 C는 별로 적합한 풀이식은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짧은 풀이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걸 이용해서 얘를 풀어나가는 게 A라는 방법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X랑 Y에 그냥 직접 집어넣고 문제를 풀겠다. 걔를 B라는 방법이라고 할게. 이 문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큰 차이가 없어. 직접 집어넣고 풀어도. 그런데 얘의 유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비슷한 문제예요. 비슷한 문제인데 조금 더 어려워. 또 뭐냐면
x5제곱 더하기 y5제곱을 구하래요. x5제곱 플러스 y5제곱을 구하래. 근데 걔를 집어넣고 푸는 거는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에 유사 문제가 있는데 그 유사 문제를 푸는데 A라는 방법으로 풀었더니만 그 유사 문제가 그냥 역시 쉽게 풀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B라는 방법으로 풀었더니 더럽게 어렵게 막 나와 문제가. 그러면 둘이 유사 문제라고. 당연히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다는 거야? A로 푸는 게 좋다는 얘기죠. 하물며 또 다른 유사 문제가 나와도 A로 풀면 또 쉽게 풀린다고. 무슨 꼴이니까? 대칭형 꼴이니까. 내가 말하는 건 그거인 거지. 아, 선생님, 저 그냥 이렇게 풀었더니 그냥 나오는데요. 왜 자꾸 강조합니까? 다른 유사 문제를 풀 때 제대로 안 풀리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문제를 풀 때는 그 풀이식으로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끔 하는 그 풀이식을 먼저 잡아놓는 게 좋아. 그게 하나의 큰 뼈대를 만드는 거야. 큰 뼈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굉장히 가느다란 나무인데 이 가느다란 나무에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가지가 있으면 이 나무가 이게 바람이 불고 막 그러면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겠어요? 그쵸? 이 가느다란 요 줄기를 하나의 우리가 문제를 푸는 하나의 정형화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제. 그리고 그 가지는 그거에 변형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수학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는 거야? 이 거대한 이 나무 이 기둥을 두껍게 만드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얘가 두꺼우면 이게 두꺼워지고 점점 두꺼워져서 이게 거의 막 500년 된 그런 두께의 나무가 돼버리면은 그러면 진짜 이 나무는 늙어 죽지 않는 이상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벼랑받지 않는 이상 얘는 그 자리에 계속 수천 년을 그냥 딱 자리를 박아놓고 왕처럼 군림할 수 있다는 거잖아. 우리가 수학상을 중요시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거예요. 거대한 하나의 기둥을 만들어 놓겠다. 수학상이 딱 그런 거야. 수학상이 정말 최상위로 점수를 뽑아내고 그게 완벽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수학하, 수학원, 수투로 간다 하더라도 되게 쉽게 갈 수 있어. 근데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맞추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풀이식으로 자신의 풀이식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수업 때 하는 그 추구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아, 문제가 선생님 되게 쉽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가 쉽든 어렵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봤을 때 아, 이런 문제 유형은 이러한 방법들이 있었지. 그 중에서 요 형태니까 어떻게 푸는 게 좋겠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큰 뼈대를 만드는 이거를 하는 거를 하나의 주안점으로 둘게요. 그거를 잘 캐치해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따라서 이거 시험은 쉬운 문제이지만 대입해서 풀지 말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야? 이 가지만 두꺼워지는 거야. 우리는 대칭형인 걸 알고 주어진 글씨에서 x 플러스 y와 x 곱하기 y를 구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1-7번 문제였죠. 8번.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대표적 형태의 문제죠. 대표적 형태의 문제죠. 자, 문제에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빵이다. 자, 얘가 주어진 상황에서 각각에 있는 1, 2, 3, 4번 문제를 보면은 무엇을 구하고 싶은 거다?
결국 이 식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다? 양변을 x로 나누고 싶은 거죠. 그쵸? 그러면은 양변을 x로 나눠서 그 다음에 이놈으로부터 모든 식들을 전부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그렇죠? 너무나 전형적인 상황의 문제죠. 양변을 x로 나눠서 이항시켜주면 주어진 이 값은 그냥 이 꼴 이항시키고 x로 나눠주면 1 되는 거는 쉽게 확인이 되고요. 얘가 1이면 얘는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1 빼기 2 마이너스 1.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곱하기 2개 곱한 건 1이니까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고요. 혹시 집어넣어주면 얘가 1이었으니까 1의 세제곱 빼기 3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놈은 얘의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뺀 거랑 같더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냥 기본적인 변형 문제, 변형 문제 이런 것도 없습니다. 9번 영이 아닌 세수 xyz에 대해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은 빵이다. 문제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은 0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4가 되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4제곱을 구하라. 자, 일단은 우린 분수식은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주어져 있으면 어차피 분모는 여기서 없다는 얘기는 양변은 x, y, z로 곱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양변에 x, y, z를 곱해주자. 왜? 분수 보기 싫으니까. 그럼 주어진 이 식은 결과적으로 x, y 더하기 y, z 더하기 z, x가 0이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주어진 이 식으로부터 얘랑 얘로부터 할 수 있는 거는 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에서 2 곱하기 x, y 더하기 y, z 더하기 z, x를 뺀 거랑 똑같으니까 0 집어넣어주면 결국 얘가 4란 얘기네요. 자, 4구나. 그러니까 얘는 이걸 제곱한 거네. 16. 자, 이것도 대칭꼴이죠. 자, 일반적으로 문자가 3개인 문자가 x, y, z 3개인 대칭꼴은 그때는 3개를 구하면 되죠. x, y, z, x, y, y, z, z, x, 그 다음에 x, y, z 이 3개의 값만 구하면 모든 값을 다 구할 수 있었다. 이게 문자가 3개가 있는 대칭꼴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식으로부터 이러한 값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서 그 접근하는 흐름을 가지고 풀면 주어진 값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문자가 3개인 꼴의 대칭형 이 문제였고요. 1-10번 응용 문제. 둘레의 길이가 14고 넓이가 12인 직사각형의 각 변을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정사각형 4개를 만든다면 그 넓이 합이 얼마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로의 길이를 모르니까 x, 세로를 y다 라고 한다면 둘레의 길이가 14다. 둘레 길이니까 x 2개, y 2개. 걔가 14,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7. 그리고 넓이가 12다. x 곱하기 y는 12다. 자, 문제는 그거죠. 각각의 변의 길이가 이 한 변의 길이랑 같아지는 정사각형 4개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이런 거. x제곱, y제곱, 또 x제곱, y제곱. 이러한 4개의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그 넓이의 합을 구하는 문제니까 따라서 x제곱이 2개, y제곱도 2개. 그냥 이 문제네요. 이게 얼마냐? 이거 뭐 끝났다. 그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고 집어넣어주면 원하는 정답 50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수업하는 문제의 그 절반 10개 문제는 기초 문제고요. 후반부의 10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인데, 근데 뭐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1단원은 일단 되게 쉬운 단원인 건 맞아. 되게 쉬운 단원인 건 맞고,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수학상에서 함수, 부등식, 이쪽 부분, 이 후반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후반전을 잘하려면 1단원, 2단원, 3단원은 되게 기본이고 이게 핵심이야. 그리고 그 기본과 그 핵심은 되게 빠른 속도로 정확성 있게 풀어야 돼요. 그렇게 풀려면 물론 공식은 다 외워야 돼. 주어진 곱셈 공식, 인수분해는 다 외우는데 외우는 동시에 이거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하려면 많은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문제를 풀면서 계속 자신의 것으로 좀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되고요. 우리 그 전반전이 일단 끝났는데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요 11번부터 다시 한번 진행은 해 볼게요. 자, 지금 25분이고요. 우리 10분 뒤에 35분에 다시 뒤에 부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후반전 들어가 봅시다. 그 1-11번 문제는요, 역시 기본 문제니까 걔는 제껴주고 1-12번부터 자, 이제 하나씩 문제 뜯어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12번. 다음과 같은 3차식 x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a랑 b합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요거죠. 나누어 떨어졌다. 자, 얘를 푸는 방법 두 가지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형태를 보면은 이게 어떤 놈이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이다.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이 A랑 B를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생각할 수는 있어. 사실 꼭 두 가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항등식까지를 고려하면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근데 뭐 항등식은 뭐 다음에 배울 거니까 그냥 걔를 제쳐두고 그냥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얘에 초점을 맞춘다면 얘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고, 그 두 가지 방법이 첫 번째는 직접 나누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얘가 0이 되는 상황을 대입한다 였잖아. 그래서 한번 두 가지로 가볼게요. 첫 번째 방법 1, 직접 나누자. 직접 나누겠다. 직접 고. 그러면은 x세제곱 플러스 ax인데 2차식 없으니까 그냥 한 칸 띄어서 ax 더하기 b를 직접 나누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직접 나눠주면 당연히 여기다가 x를 곱해야지 세제곱 나올 거 아니야? x 곱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주면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x 더하기 b 이렇게 되고요. 그럼 다시 여기가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다시 여기서 얘를 빼주면 ax 더하기 b 마 1이 되는데,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나머지 얘가 0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x에 뭐를 대입해든 항상 0이 된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뭐다? x 앞의 개수인 a가 0이고 또 상수항인 b-1이 0이다. b가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직접 나누겠다는 방법이었고요. 첫 번째 방법. 그럼 두 번째, 아까 제시했던 방법 뭐냐면, 방법 2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으로 나누겠다는 얘기는 이 값이 0이 되는, 값을 구하기는 힘든 거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서 0이 되는 상황을 대입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꼴 0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대입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자주 나오잖아요. 얘가 0이다. 여기다가 뭐를 곱하고 싶어 미칠 것 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뭘 곱하고 싶죠? x 플러스 1. 조식을 딱 보면 x 더하기 1을 곱하고 싶어 미칠 것 같지 않아요? 왜? x 더하기 1을 곱하면 이 식이 뭐가 되는데? x 세제곱 더하기 1은 0. 그러니까 즉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죠. 얘가 0이면 x 세제곱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인 거야. x 더하기 1을 곱해서 정리해주면. 그럼 걔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그럼 대입해주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주어진 이 식은 마이너스 1 더하기 ax 더하기 b인 거야. 근데 그게 나누어 떨어진다? 얘가 0인 거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식 나오잖아요. a가 0, b가 1. 자, 왜 내가 방법 2를 얘기한 거야? 이 문제가
3차식이니까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면 직접 나누면 돼. 별로 어렵진 않아. 그쵸? 근데 이게 3차식이 아니라 x세제곱이 아니라 x10제곱이었으면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 이게 x10제곱이어도 요걸 이용해버리면 바로 정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으로 나누었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를 일단은 생각하면서 둘 중에서 뭘로 풀까를 살짝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란 얘기예요. 그죠? 그 정도는 살짝 고민하자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으로 나누면 직접 나눌 것이냐 아니면 이 값이 0이 되는 상황을 집어넣어서 1차 이하의 식을 뽑아낼 거냐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였죠. 정답은 어쨌든 A 더하기 B는 1, 2번 나오겠네요. 13번, 1-13번. 다음식 1 더하기 2x의 세제곱 플러스 1 더하기 2x 더하기 3x 제곱의 세제곱 플러스 1 더하기 2x 더하기 3x 제곱 플러스 4x 세제곱의 세제곱을 전개했을 때 거기서 x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이거를 전개했더니 중간에 x가 나올 거다. 이 개수가 얼마냐? 근데 아까 우리가 특정항의 개수는 전개식을 생각하라였어. 그쵸? 다시요. 요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물어봤으면 선생님, 이놈은요 주어진 식의 전개식을 생각해서 구하는 겁니다. 전개식을 생각한다는 게 전개하겠다는 얘기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죠. 전개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죠. 생각. x예요, x. 이거는 이 전체를 세제곱하는 거지만 x를 뽑아내는 관점에서 이 중에 쓰레기가 있잖아요. 절대 x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줄 수 없는 거 뭐죠? 3x제곱은 얘는 어디에 끼어 있다더라도 그 놈으로부터 x를 뽑아내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x의 개수로 본다면 3x제곱은 쓰레기잖아요. 쓰레기는 갖다 버려야죠. 그러니까 3x제곱은 없다고 생각해도 x세제곱 개수는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x를 뽑아내는 관점에서는 x보다 큰 차수가 되는 3x제곱, 4x세제곱은 쓰레기예요. 그럼 걔를 갖다 버리면 어차피 그 x의 개수는 1 더하기 2x의 세제곱, 1 더하기 2x의 세제곱, 1 더하기 2x의 세제곱 그놈인 거다. 1 더하기 2x의 세제곱을 얘를 계산해주면 거기서 x의 개수 물론 해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전개했으면 얘는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인 건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1 더하기 2x의 세제곱을 했을 때 x의 개수는 3 곱하기 a 제곱 곱하기 b에서 나오는 6이네요. 그런 게 6의 합이니까 따라서 18이 정답이다. 그죠? 6 더하기 6 더하기 6 이거죠. 전개를 다 한다는 얘기 분명히 아니라고 했어요. 전개식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몇 문제들은 개수를 구하는 문제들 중에서 다 전개식을 쭉 쓰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전개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온다고. 자주 나오는 꼴 중 하나가 그거잖아. 그냥 이 식에서
이 식에서 이 식을 뺐을 때, 두 개를 뺐을 때 x제곱의 개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얼마란 얘기죠? 이거 빼기 이거에서의 x제곱의 개수는 그냥 0인 거죠. 왜요? x제곱 나오려면 이거 쓰레기거든. 갖다 버리면 둘은 같은 식이야. 당연히 같은 식이니까 빼면은 x제곱 개수는 그냥 빵이죠. 이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생각만으로 풀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전개식에서 특정항의 개수는 생각하는 거예요. 전개식을 생각해서 푸는 거고 그것은 전개한다는 거랑 조금은 다른 의미였었어. 자, 1-14번으로 돌아갔어. 역시 뭡니까? 대칭꼴이죠. 대칭꼴. 우리 이제 14번 문제를 딱 봤을 때 대칭꼴이네. 그러니까 미지수가 x랑 y 두 개가 있는 대칭꼴이네. x 플러스 y와 x 곱하기 y만 구하면 되겠다라는 느낌, 그 생각은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큰 나무를 만드는, 그쵸? 이 나무가, 이 기둥이 커지는, 그쵸? 하나의 그 흐름이라고 있습니다. 14번. x 플러스 y가 3,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y 플러스 y제곱이 10. 그럴 때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을 구하라는 얘기는 대칭꼴이니까 우리는 x 플러스 y와 그 다음에 x 곱하기 y의 값만 구하면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다 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어진 이 식에서 x 곱하기 y만 구하면 되네요. 주어진 이 식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하여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xy를 뺀 거죠. 근데 걔가 10이래요. 얘는 3의 제곱 9고요. 그러니까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이놈과 이놈을 알면 우리는 세제곱에 대한 이식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얘로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두 개를 집어넣어주면 그냥 바로 36인 거 바로 파악됩니다. 그냥 간단한 대칭꼴이다. 자, 계속 15번 역시 뭐다? 대칭꼴. 그쵸? 자, 우리 15번 문제를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주어진 식에서 x랑 y를 직접 집어넣어 풀면은 저 5제곱 6제곱 이건 구할 수 없다. 하지만 이 15번을 봤을 때 이놈은 대칭형이다. 따라서 x 플러스 y의 값과 x 곱하기 y의 값 이 두 놈만 알면 게임 끝나는 거구나. x 플러스 y 두 개 더했어. 두 개 더했더니 2. x 곱하기 y 두 개를 곱했어. 마이너스 1. 그러면 1번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이란 이거 4제곱 어떻게 구하죠? 얘로 나타내주면 이걸 4제곱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x제곱 y제곱을 빼는 거죠. 그렇죠? 물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얘는 또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였고요. 그냥 집어넣어 풀면 그냥 간단하게 정답 나오네요. 두 번째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이 뭐냐? 주어진 이 식을 내가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한다면 이건 공식인데 가급적이면 곱셈 공식은 전부 다 외우는 거를 추천합니다. 전부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까먹었으면 빠르게 유도할 수는 있어야 돼. 그럼 얘는
누구랑 누구를 곱한 것에 연산이 가능한 거냐? 이걸 구하려면 이거의 스타트는 여기란 말이야. 그쵸? 이 스타트로부터 출발한 건데, 그럼 마찬가지로 5제곱을 뽑아내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을 곱한 거에서 시작하죠. 그럼 이걸 전개했을 때 여기다가 뭘 빼면 얘가 되느냐? 우린 그거를 대칭꼴로 나타낸다면 뭘 빼야 되는 거야? x제곱 y제곱 곱하기 x 플러스 y 얘를 빼야지만, 그쵸? 그러면은 20과 20은 같은 식이죠. 왜 그런 겁니까? 이거는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모르면 실제 전개해봐서 둘이 같은 거 확인하면 되고요. 그 후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끝났죠? 끝났죠? 이 두 식으로부터 제곱의 합 구할 수 있고 두 식으로부터 세제곱의 합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집어넣어서 풀면 역시 정답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82가 되는 거 확인되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거 x 6제곱 더하기 y 6제곱은 얘는 x제곱 더하기 y 제곱으로부터 구하거나 또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으로부터 구하거나, 근데 우린 이 문제에서 세제곱의 합 구할 테니까 그러면 그거 이용해서 나타내주면 주어진 식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 x 세제곱 y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대입해주면 역시 좀 지저분한 숫자 2786 나온대요. 자, 대칭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16번 16번은 상황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여기 앞단원 그러니까 뭐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하는 거 고등학교 수학으로 본다면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의 범위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자주 나오는 킬러의 유형 중 하나가 1-16번 같은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3개인 식에서 일단 문제 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래요. 그리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걔가 2고 abc가 3이다. 대칭꼴로 표현된 이 3개 가장 기본 베이스, 이 베이스로부터 뭘 구하라고 했냐면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플러스 a의 값을 구하시고,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내가 포인트로 주고 싶은 거는 이거라고. 문제 중에 이러한 꼴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가 보이면 자, 어떻게 푸는 게 좋다? 이거는 습관입니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으로부터 식을 변형하는 거죠. a 더하기 b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다? a 더하기 b 대신에 1 빼기 c라고 쓸 수 있다. 만약에 이 값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t라고 놓고 얘를 t 빼기 c, t 빼기 a, t 빼기 b로 바꾸면 돼요. 이 값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근데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주어진 식에서 이놈 대신에는 1-c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변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놈은 1-a가 되고요. 이놈은 1-b가 되겠네요. a, b, c합이 1이니까. 그러면 결국 이 식을 전개해주면 이 꼴,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전개되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곱셈 공식이죠. 어떻게 보면 근계수와의 관계로 볼 수도 있어요. 3차 방정식의 근계수. 그를 알 때의 3차 방정식 작성. 어쨌든 구하면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플러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마이너스 ABC가 되는 건 바로 파악할 수 있고 이제 얘 대신에 주어진 값 집어넣어주면 그냥 바로 마이너스 1인 거 확인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습관인 거야. 문제 풀 때 이런 꼴이 보이면 A 더하기 B 대신에 1 빼기 C를 쓰겠다. 만약에 A, B, C 합이 뭔지 모르면 그 합을 T라고 치환해서 T 빼기 C라고 쓰겠다. 라고 놓고 문제 푸는 거는 자주 나오는 습관이었죠. 고등수학으로 넘어가면서 중등에서의 3-1, 고등에서의 고등수학 3, 이 둘은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한데 인수분해 또는 곱셈 정리 또 이런 부분에서의 큰 차이라고 한다면 중학교에서는 2차식에 대한 미지수가 2개짜리 식을 배운다면 고등에서는 미지수가 A, B, C 3개가 있는 식 또는 3차식까지 확장시키겠다는 얘기고 그 중에서 특히 미지수가 3개인 3차식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미지수가 3개인 3차식은 오직 하나인데 그 식은 다음과 같은 거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그 다음에 뒤에 빼기 3ABC는 자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요런까지 같이 하나의 자변으로 문식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얘를 인수분해해주면 다음과 같다. 요거 인수분해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라고 식을 쓸 수 있고요. 근데 다시 한번 요 식은 한 번 더 변형이 가능하죠. 주어진 이 식을 한 번 더 변형해주면 2분의 1 밖으로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A-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오늘 전개해보면 이거 되는 거 알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암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은 진짜 목숨 걸고 암기하는 거죠. 목숨까지 걸 필요 있나? 목숨 걸고 암기하는 거죠. 어차피 변별력을 키우려면 뭔가 어려운 문제 유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중간고사 범위에서 고등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서 어려운 게 나올 게 별로 없거든. 그럼 그 중 하나가 뭐야? 이놈이에요. 이놈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지. 어떠한 장난질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만약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잖아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얘가 0이란 얘기니까 이 전체가 0 되는 거잖아요. 전체가 0이면 결국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3AB C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가 나와? 문제가 막 있는데 갑자기 A랑 B랑 C가 더했더니 0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럴 때 이 값을 구하래. 3ABC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맞죠?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랑 같으면 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얘랑 같다는 얘기는 이 값이 0이란 얘기죠. 그럼 얘가 0이면 얘랑 얘 같으니까 얘가 0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첫 번째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3ABC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얘기할 수도 있죠. 얘는 뭐랑 같은 거야? 얘가 2분의 1 곱하기 얘랑 같은 거야. 그럼 얘가 0이면 결국 얘가 0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0이 되려면 제곱이 여기 0이니까 각각 다 빵빵빵 돼야 되는 거거든요. 다 빵빵빵이라는 얘기는 A랑 B랑 C가 전부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이놈과 이놈이 똑같은 상황이면 A는 B는 C랑 같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게 곱셈 공식의 변형인 건데 3차식에서 이 식을 가지고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그걸 다 킬러 문제들입니다. 근데 놓치기가 되게 쉬운 킬러야. 그러니까 뭐냐면 공식을 알아도 이걸 외우고 있어도 문제에서 이걸 계속 풀어봤던 또 풀어보면서 틀렸던 경험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못 푸는 거죠. 해설지를 보면 또 이해가 돼. 당연히. 왜? 이 공식 외우고 있으니까. 해설지를 보는데 이해가 되는데 불구하고 시험장에서 풀지 못하면 그건 죽은 지식입니다. 미리 염두를 해둬야 돼요. 왜? 킬러거든. 다 여기서 깨지거든. 그래서 이건 목숨 걸고 암기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식입니다. 이 식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식으로부터 파생되는 두 가지 이 형태까지를 같이 꼭 암기하시고 그러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관련된 문제 17번인데요. 17번은 되게 쉬운 문제예요. 17번.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뭐 여기까지 가지 않고 그냥 이 기본 공식부터 푸는 문제죠. 1-17번. 첫 번째 문제네요. 1번. A 빼기 B의 값을 알고 있어요. 1 더하기 루트 5. B 빼기 C의 값도 알고 있어요. 1 마이너스 루트 5. 그러면 무엇도 알 수 있다? C 빼기 A. 그러니까 A 빼기 C가 아니라 C 빼기 A. 왜? 순환형이거든. A, B, B, C. 그럼 그다음에는 C, A. 이 순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C 빼기 A도 구할 수 있어. 그럼 C 빼기 A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C 빼기 A는 20과 20을 더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네요. 그럼 뭐가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얘는 뭐랑 같다? 2분의 1 곱하기 얘랑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어진 그 식은 2분의 1 곱하기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거다. 자, 넣어주면 그냥 8 나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주어진 저 세 개의 형태, 즉 세 개의 형태를 알고 있을 때, 그럴 때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을 구하는 얘기는 바로 그 식을 쓰지 마시고 항상 얘를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식을 쓰고 나서 각각의 값에다가 문제 조인 조건을 집어넣어주면 원하는 정답 구할 수 있겠구나. 두 번째는 그냥 공식 쓰고 나서 숫자만 대입해주면 되는 문제네요. 그렇죠? 34 나오는 거 금방 확인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18번.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대요. 이 직육면체, 직육면체 이상하게 못 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육면체. 자, 직육면체. 이런 상자가 있다. 자, 각각의 길이 역시 미지로 놓을게요. 여기는 그냥 x,
y, z. 자, 이렇게 놓으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합은 64다. 모서리니까 x가 4개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4개. 각각 4개씩. 그러니까 4 곱하기 x, y, z 합이 64다. 그러니까 x, y, z 합은 64를 4로 넣으면 16이다. 그거랑 대각선의 길이가 10이래요. 대각선은 대각선 여기서 어떤 대각선을 긋든 그 길이 똑같을 텐데 이 대각선, 자,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우리 다음과 같은 이러한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자,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죠. 여기가 수직이잖아요. 수직. 자, 왜 수직인지는 쉽게 파악은 될 거야, 그렇죠? 당연히 수직이죠. 당연히 그림 보면 그림 보지 않아도 얘랑 얘가 수직이죠. 얘랑 얘가 수직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선과 얘는 당연히 수직인 거야. 그건 당연하지만 나중에는 기하 파트를 배우면 이게 왜 수직인지에 대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당연히 수직인 거야. 근데 이 길이가 z예요. 이 길이가. 요 길이는 이거 다시 요거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에 의해서 요 길이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인 거고, 그럼 다시 한번 여기에서 피타를 써주면 결국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되죠. 그렇지만 제곱은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제곱이라는 거야. 걔가 10이니까 제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제곱 100이 됩니다. 그럼 우린 20과 25부터 뭘 구할 수 있다? xy 더하기 yz 더하기 zx의 값은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부터 구할 수 있죠. 그쵸? 그럴 때 건널비를 구하고 있으니까 건널비는 xy가 2개, yz 2개, zx 2개, 즉 이거의 2배를 구하시오가 문제였던 거네요. 그래서 2개로부터 2배 구하면 그냥 156 나오는 거 바로 파악됩니다. 됐고요. 19번. AB 시합이 이고요. 제곱들의 합은 4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이 8이다. 그러니까 4제곱들의 합이 얼마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상상자들이 시간이 없으면 이게 2고 4고 8이니까 왠지 16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는데 16이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뭔데요? 대칭꼴 아니냐. 미지수가 3개의 대칭꼴이니까 일단은 얘를 구하기에 앞서서 주어진 20으로부터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그리고 ABC, 이 상황은 먼저 그냥 빠르게 뽑아낼 수는 있어야 돼요. 빠르게. 그래서 얘를 구해주면 2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식으로부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구할 수 있죠. 두 식으로부터. 그럼 구해주면 이거를 제곱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C 더하기 CA다. 그런데 여기다가 2의 제곱인 4, 이것도 4, 그러니까 얘는 0이네요. 그 다음 또 주어진 이 두 개의 식으로부터
우리는 A 곱하기 B 곱하기 C도 구할 수 있었죠. 미지수가 3개인 식은 오직 하나다라고 했어요. 즉 얘를 구하려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한 식 써야 되고요. 그 주어진 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승식은 그냥 바로 빨리 나와야겠는. 대입해주면 얘가 8이고요. 마이너스 3ABC 이꼴 요 값이 2였고 얘가 4 이거 0 ABC도 0이네요. 그러면 얘랑 얘를 알면 모든 값 다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그 중에서 우리는 얘를 구하시오가 문제니까 이 정도는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이 정도는 어떤 식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을 뺀 거랑 같다. 근데 다시 안에 있는 이놈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제곱에서 빼기 2 알죠? 2 ABC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대칭꼴이니까 얘로 식을 나타내야 돼요. 아 이거다. 근데 우리 요거 0이었고요. 얘도 0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0인 거네요. 0이네요. 그럼 결국 뭐예요? 제곱 빠졌죠. 그러면 결국 주어진 이 식은 얘의 제곱이랑 같고 이게 4였으니까 그래서 16이 정답인 거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걸 먼저 고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단 이 식 우리가 구하는 식을 봤을 때 대칭형 그러니까 먼저 요런 먼저 구하고 시작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푸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저 흐름상 얘를 먼저 변형하기 전에 먼저 이 값들을 한번 구해보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게 문제를 푸는 하나의 순서인 것 같아요. (20번) 1-20번 그림과 같은 삼형체가 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얘도 수직이고 이것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 되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세 개가 다 이렇게 수직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렇게 놓은 요 모양. 그래서 여기가 O,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 삼형체. 5에서 A까지 길이를 소문자 A, 요 길이를 소문자 B, 요 길이를 소문자 C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내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럼 조건 가에 의하면 결국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다. 나에 의하면 삼각형 OAB, OBC, OCA 넓이의 합은 13이니까 따라서 2분의 1 AB, 2분의 1 BC, 2분의 1 CA가 13이다. 2 곱해주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26이구나. 그 상황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문제는 이거를 구하시오가 문제네요. 문제가 참 이따위 문제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주어진 식 집어넣어서 풀어주면 그냥 쉽게 29가 되는 거 바로 확인될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일단원을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은요, 그냥 바이블에 있는 문제 그냥 전부 다 집어넣은 거예요. 바이블에 있는 연수 문제들.
그러니까 그냥 그 교재의 가장 어려운 문제 20개. 그러니까 바이블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블의 수준을 얘기한다면 기본 정석과 실력 정석의 한 가운데 정도 하는 교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정석보다는 좀 어렵고 실력 정석보다는 좀 쉬운 그런 교재인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실력 정석에 있는 문제들 즉 과제가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푸는 걸 목적으로 할 거야. 전부 다 푸는 거를. 근데 이게 좀 쉽진 않고요. 그리고 이게 정석은 수학 3까지가 15단원이에요. 근데 바이블은 그게 단원이 9개 단원이야. 무슨 그 일이 벌어질 거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단원을 딱 진행했을 때 실제 바이블에서의 한 단원이 정석에서의 2단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제가 조금 더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한 단원 숙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2단원이 숙제로 갈 수도 있어요. 이제 숙제 상황은 좀 그렇게 되고요. 그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완료하는 거를 목표로 가질게요. 그 기본 문제 포함해서요. 연습 문제랑 유제랑 기본 문제. 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거를 그냥 싹 다 풀면서 한번 스스로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하는 거를 목표로 가지시고요. 기본 문제, 기본 문제는 난 잘 풀 수 있는데요라고 하더라도 푸는 게 좋은 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속도와 정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확성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확성을 잡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킬러 문제를 풀면서 그 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 이게 정확성을 잡는 건데, 근데 많은 고등학생들이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정확성만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이 킬러 문제만 계속 푸는 거야. 시험장 가면 다 망해요. 왜?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지. 내신이라고 하는 게 50분 동안 20문제에서 25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근데요, 중학교 때 내신은요, 중학교 때 내신은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중학교 때 내신은 그냥 시간을 투자하면 점수가 나와. 시간만 투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냥 기출문제를 그냥 푸는 거야. 그냥 이 강남권에 있는 기출문제들 그냥 한 1000문제만 푸는 거야. 그럼 다 100점 나와. 그냥 1000문제만 풀면 100점 나와. 1000문제만 풀고 그리고 그냥 그거 틀린 거 복습하면 시험장 가면 100점 나와. 그냥 다 100점 나와. 근데 이거 가지고 고등학생 돼가지고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당연히 100점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면 강남권에 있는 고등학교들의 내신 평균이 50점 나와요. 수학 평균 50점, 60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공부할 때 애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될까? 그때부터는 전략 싸움인 거죠. 중학교 때는요, 내신 문제가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1품을 풀든 블랙 라벨을 풀든 A급 수학을 풀든 기출문제를 풀든 문제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딱 문제를 풀어도 자기가 봤던 문제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지. 봤던 문제가 똑같이 나오니까 그냥 풀면 돼서 나오는데 고등수학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고등수학에서 내신을 따겠다는 거는 이거는 속도도 같이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속도를 잡으려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공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수하지 않고 빠르게 적용시킬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인 거야. 되게 좋은 일인 거야. 정석이 조금은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교재거든요. 그래서 정석만 죽으라고 풀면은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돼요. 심지어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정석만 했어요. 저번에 말해주셨어요. 지금 정석만 했어. 근데 정석만 공부해도 서울대를 가거든요.
선생님은 정서만 공부해서 서울대 갔어.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공부 되게 못했는데 난 6개월 동안만 수학 빡세 공부해가지고 정말 점수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문제집 그러니까 이기 때문에 되게 고리타분하다. 왜 아버지 세대도 정서로 공부했거든. 너희들 아버지 때도 정석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너희 지금도 정석으로 공부하니? 이런 거지. 근데 이게 되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완성도가 있고. 그러니까 얘만 죽어라고 공부해도 거의 모든 시험에 다 대응이 돼요. 물론 이제 고등 올라가서는 그래 좀 더 실전적으로 좀 꼬아놓은 문제를 풀 필요는 있는데 근데 그 전까지는 마스터는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 번 풀어볼 필요가 있어. 한 번 풀었다 하더라도 또 풀고 또 풀고 3번, 4번 반복하면 이게 정말 큰 자산으로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요. 10분 쉬었다가 그 테스트 진행합니다. 7시 35분에 테스트 진행할게요. 자, 10분 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본 거예요? 네, 그걸로 볼 거예요.